중증심리장애. 제가 늘 계속 얘기를 하죠. 중증심리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중증심리장애라는 건 뭐냐면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을 중증심리장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남자인 경우에는 반응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된 거고,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 못 견디고 지조하는 거에는 완전히 몰입돼 들어가는, 이게 벌어지는 게 바로 반응 중독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관심 중독은 바로 이 감정기억장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과 같은 거는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스트레스 상처에도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관련돼서 작은 스트레스 상처에도 굉장히 못 견딜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표현장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받는 것에는 무조건 몰입돼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중증심리장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관계중독, 즉 중증심리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심리장애가 관계중독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관계중독이 점점 악화돼 가기 시작하면 여자에게는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남자는 분노조절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중독에 있는 사람, 그리고 즉 외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중독에 있는 사람,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조울증이 왜 그러냐면, 조울증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일정 기간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엄청 좋아지면 또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넘나들거든요. 결국은 관계중독의 증세와 히스테리 증세와 그 다음에 분노장애의 증세와 조울증의 증세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 기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이 돼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중증심리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중증심리장애에 특징이 있어요. 중증심리장애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이 좋은 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열정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막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막 빠져드는 몰입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게 표현장애인데 매우 강력하게 빠져듭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살아있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인, 그 상대는 자기 자신을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심리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엄청난 몰입과 열정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막 신나서 정말 어딘가에 몰입돼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엄청난 몰입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최고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매우 친절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하죠. 다정다감하죠. 정말 부드럽고 뭐든 다 잘해줘요. 뭐든. 그렇게 되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왜? 그렇게 매우 강력한 몰입력과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것을.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뭘 가냐면 최악으로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유입된다 그러면 본인이 막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괜찮다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낍니다. 상대방은 별뜻 없이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본인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하게 하든가 아니면 피하든가,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고통을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려고 하는 게 매우 강력해집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뛰쳐나갑니다. 그냥 15층에서도 막 뛰어내려요. 그냥. 왜 그래? 못 견디니까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버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냥 이유 없어. 무조건 나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나가려고. 무조건 피하려고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누군가가 싫어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싫어서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된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제거를 해. 나한테 스트레스 들어오는 거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을 하면 이때 나오는 게 적반하장처럼 나오게 되고 상대가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상대를 탓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게 폭언이 나오게 되고 폭력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현타도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못 견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회피하고 제거를 해야 되기 자기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즉 특징은 뭐냐? 최고이면서 최악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사람한테 좋을 때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안 좋을 때는 최악의 사람이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상대방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심리 두 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기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증 심리장애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꼭 관계 중독만이 중증 심리장애는 아니고 조울증도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히스테리나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 똑같이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그분들은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아닐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닐 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사람들은 통제 수단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연구를 하던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던 뭔가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점점 악화돼 가니까요. 그러게 돼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던가 성공의 길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근데 성공을 자기가 좋을 때는 성공합니다. 성공했다가 자기가 좀 뭔가 성공하는 과정이 됐던 뭔가 좀 안 좋잖아요. 그대로 파멸로 갑니다. 극과 극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파멸로 들어가면 한 번 파멸되면 못 나가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중증 심리 장애인 사람들의 치료 기회는 언제 오느냐? 바로 파멸돼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파멸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때 비로소 치료 기회가 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최악이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다 잃고 파멸된 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때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나 그 다음에 히스테리나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파멸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잃는 것에 대해서 처자식을 잃는 것 또는 배우자를 잃는 것, 아이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중증 심리 장애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증 심리 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심리의 병이 든 건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중증 심리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정신 차려라 그러면 또 악화돼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악화돼요. 잘해줘도 악화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주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알았으면 덜 하지 마라. 라고. 왜냐하면 잘짓 잘못하면 나와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제거를 시키려고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화돼요. 그 중증심리장애가 악화된다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좋을 때는. 그러나 그만큼 안 좋을 때는 최악으로 가요. 그만큼 최악으로 가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이 중증심리장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거를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